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경주입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개별 관광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북한 관광이 재개되면 2008년 금강산 피격 사건으로 중단된 지 12년 만입니다. 그러나 남북 협력 사업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북한의 호응은 물론 미국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편 북한이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단행한 당내 주요 보직 인사에서 당 부위원장 5명을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도 국민통일방송 데일리NK 이광백 대표님과 함께 북한 안팎의 정세를 짚어봅니다. 한국 정부가 최근 대북 개별 관광과 함께 제3국을 통한 비자 방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개별적으로 북한 관광이 가능해진 건가요? 아니요. 아직은 가능성을 논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일단 17일 정부가 북한 당국이 발행한 비자만 있어도 중국 등 제3국을 통해서 북한 관광을 허용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걸 발표했죠. 그래서 이제 지금 검토 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현재도 사회 문화 교류라든가 아니면 인도적 차원에서 중국을 경유해가지고 북한으로 들어갈 경우에 북한 당국이 발행한 이제 초청장하고 비자가 있으면 방북 승인을 해줍니다. 지금도. 근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거냐면 제3국 여행사를 통한 개별 관광 목적,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 문화 교류라든가 아니면 인도적 지원 차원이 아니어도 그냥 순수한 개별 관광 목적으로도 북한 방북을 허용하겠다는 거고요. 또 북한 비자만 있으면 초청장이 없어도 네. 방북 승인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방북 승인 기간이 현재는 대략 일주일 정도라고 하네요. 근데 이것도 훨씬 더 짧게 승인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정부 관계자는 어떤 얘기까지 하고 있냐면 만약에 이제 중국에 가가지고 북한 관광 상품을 가입해가지고 이제 북한을 가게 될 경우에 거기에 이제 북한 당국의 관광 비자를 이제 중국 여행사가 받아주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전화로 통일부 연락하는 거예요. 지금 방북 비자 받았다. 이렇게 해서 북한에 여행 가려고 한다. 승인을 내달라 하면 그것도 승인을 내줄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정도로까지 매우 유연하게 개별 관광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처럼 관계기관을 통한 신원 확인은 물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 같은 때 신원 확인하는 건 매우 짧은 기간에 가능한 거기 때문에 네.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쉬워졌다. 그리고 또 목적도 개별 관광 목적으로도 방북이 가능해졌다. 이제 이런 상황이 되겠죠. 만약에 추진이 된다면요. 네. 이런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이것의 의미는 일단 국내에서는 사실상 북한 관광 자유화를 하겠다는 셈이에요. 이게 만약에 추진이 된다면. 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정부가 남북교류 활성화를 하겠다는 건데 결국은 북한 당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서 북핵 문제라고 하는 정치적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조치로 일단은 해석이 됩니다. 이와 함께 지금 북한 당국이 직접 운영하는 북한 관광 안내 사이트죠. 이 조선 관광 사이트가 국내에서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한국 정부가 북한 개별 관광 허용을 추진하는 상황과 좀 연관지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사이트가 어떤 사이트인지 볼까요? 북한 당국이 직접 운영하는 북한 관광 안내 사이트 이름이 조선관광이에요. 네. 이걸 운영하는 기관은 북한의 국가관광총국입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북한의 주요 관광지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절별 축제 또는 행사 이런 거 다 소개하고 있고 북한의 주요 여행사 그리고 비자 발급 방법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gov.kp 이게 이제 북한의 그 사이트입니다. 네. 북한에 부여받고 있는 사이트 주소고요. 2017년에 개설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 정보통신법 제44조 7항에 보면 불법 정보 유통 금지 조항이 있는데 여기서 한국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외 불법 사이트로 지정을 하면 KT라든가 SKT, LG U+와 같은 통신 사업자가 사이트 국내 접속을 차단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해외 불법 사이트로 분류가 돼 있는 사이트들 가운데에는 북한 당국이 운영하는 사이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북한 당국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가려면 한국에서 접속하려면 가상 사설망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VPN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써야 접속이 가능해요. 근데 최근 19일 현재 이 조선관광이라고 하는 사이트는 VPN을 쓰지 않고도 접속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 배경을 놓고 여러 가지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은 정부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북한 비자를 받은 우리 국민의 개별 관광을 허용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기 위한 사전 준비 차원에서 그 사이트 접속을 지금 가능하게 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 사이트에 보면 입국 수속 안내란에 보면 북한 비자를 받는 방법이라든가 뭐 이런 게 다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한 사전 준비 차원이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통일부 관계자는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사이트 차단 여부는 방송통신시민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그냥 일단 뭐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제가 볼 때는 정부의 정책 검토와 연결이 된 문제라고 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북 개별 관광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넘어야 할 난관이 좀 많아 보입니다. 우선 북한의 이해와 맞아 떨어져야 할 텐데요. 네. 이 북한은 지난해 말 금강산 관광지구의 남측 시설물 철거에 대해서 최후 통첩을 보냈다고요. 네. 지난해 12월 북한 당국이 금강산에 있는 남측 시설을 2월까지 철거하라 이렇게 통지문을 보낸 상태예요. 네. 근데 이제 한국 정부는 그거에 대해서 철거를 하겠다 말겠다 뭐 계획을 발표한 게 아니고 아까 그런 일종의 역제안 비슷하게 내놨죠. 개별 관광 허용 방안을 검토하겠다.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개별 관광이 현실화되려면 핵심 변수가 있는데 당연히 그 첫 번째는 북한 당국이 그걸 받아들이냐겠죠. 근데 이제 경제 제재로 인한 외화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그냥 허용하고 보자 이럴 가능성도 물론 있겠고요. 그러나 남한 당국의 을 견제하는 것 그리고 한국인 개별 관광에 따른 정치적 부담 뭐 이런 것 때문에 호응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까지 북한 당국이 한국 국민에게 개별 관광을 허용한 전례는 현재는 없어요. 네. 그리고 단체 집단 관광이 아니고 개별 관광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면 수익성이 높은 단체 관광이 또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현재까지는 과연 북한 당국이 수용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미지수고 이건 좀 더 시간이 필요한 문제다 이런 거고요. 또 하나 이 개별 관광 현실화의 핵심 변수 가운데 하나는 한국 국민이 과연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 북한 당국이 그 안전을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이냐. 이런 문제도 지금 풀리지 않은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어떤 윤곽이 드러날 때 그 허용 현실화 여부가 결정이 되겠죠. 또 대북 제재 공조를 강조하고 있는 미국 등 국제사회를 설득해야 합니다. 북한 개별 관광이 유엔 안보리 제재 안에서 가능한 사안인가요? 일단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단체 관광 대신 개별 관광 방안을 검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체 관광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로는 벌크캣이라고 그러죠. 네. 현금이 대량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건 유엔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점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 개별 관광을 추진한다는 계획이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미국이라든가 국제사회는 이왕이면 대북 제재를 할 때 가능하면 의무조항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적극적이고 또 전방위적으로 대북 제재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지금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국제사회와 미국을 과연 우리 정부가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격히 따지면 사실 북한 개별 관광 같은 경우는 유엔 안보리 제재 안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하는 것에 한미 양국의 인식은 같다고 보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네. 개별 관광을 떠나는 관광객이 무엇을 들고 가느냐 또는 여행의 목적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또 복잡하게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북한에 거액의 외화를 막 들고 들어간다. 뭐 그런 예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럴 경우에는 이게 대북제재 결의 2087호 규정의 대량 현금 유입 금지 조항에 해당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여행을 핑계로 들어가긴 했는데 북한에서 사업 구상차 막 시장 조사를 한다거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이것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 2375호 합작 사업 금지에 저촉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별 경우에 따라서 좀 복잡해져요, 사항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과연 대북제재 위반 사항이냐 안보리 위반 사항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관광객들이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카메라, 노트북, 태블릿 PC 이런 걸 막 무단으로 반입했을 경우에 네. 이건 북한의 전략 물자로 오인해서 또 제재를 받을 수도 있고 이런 복잡한데 문제는 미국과 국제사회는 가능하면 네. 설사 예외
대북 제재 예외라 하더라도 음. 북한 당국에 도움이 되지 않도록 하자는 거죠. 그런 것은 조심하자는 이런 적극적인 제재 입장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 정부가 이런 입장 차이를 어떻게 좁힐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문제인데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주한미국 대사가 제재 부과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같이 합의해서 결정해야 된다. 한국 네. 당국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문제는 아니다. 이런 입장이라는 것이고 미국의 고위 당국자도 미국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안보리 관련 결의를 준수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원칙적인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한국 정부가 너무 앞서서 북한 당국에 뭔가 현금의 도움을 주는 또는 북한과 관계 개선에 대한 의욕이 너무 앞서서 대북 제재가 사실상 약화되는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북한 당국은요, 이 중국을 비롯한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금강산 관광 개발을 위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한국은 금강산 개발 사업 대상자에서 배제시킨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북한의 의도가 뭘까요? 일단 첫 번째는 한국 정부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 같아요. 불만이 있는 것이죠. 네. 지난 하노이 회담 때 한국 정부가 뭔가 될 것처럼 마치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북미를 묶어줬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봤는데 사실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얻은 게 없었죠. 네. 그때 아마 한국 정부에 대한 불신 또는 불만이 현재까지 풀리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 뭐 한국 정부 거치지 않고 우리가 미국과 직접 협상하겠어 이런 지금 입장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관계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노력이 북한 당국으로서는 크게 매력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또 모르죠. 엄청난 뭐 경제적 지원이나 뭐 현금을 준다면 모를까 그런 것도 아니라면 굳이 우리가 한국 정부의 어떤 이러저러한 제안에 응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아마 들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 정부가 개별 관광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이득이 있을지 이것은 지금 계산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 뭐 곧 계산 결과가 나오겠죠. 그거에 따라서 이 정도면 뭐 선심 쓰는 척 하고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을 정도야라고 계산이 된다면 호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뭐 그냥 침묵하고 있겠죠. 받아들이지 않겠죠. 이런 가능성은 둘 다 열려 있다고 봅니다. 북한 당국의 금강산 투자 유치에 중국 투자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좀 호의적인가요? 일단 데일리 NK의 평양의 고위 소식통이 제보를 해온 바에 따르면 중국에 금강산 투자를 하라고 적극적으로 투자자를 모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당국이 중국 사회를 향해서 투자자를 지금 적극 유치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고요. 또 조건도 대단히 파격적인 그런 조건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조건이 있죠? 이제 그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지금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제보의 내용에는 없는 건데 다만 문제는 아직까지는 투자 유치 결과가 대단히 미미하다. 이런 제보라는 거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중국 기업들이 예전에 신의주 특구 때 양빈 사건을 기억하는 기업인들이 많다고 그래요. 양빈 사건이라는 것이 북한이 신의주 특구를 마치 이른바 홍콩처럼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외 개방의 전초기지로 활용하고자 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게 2002년이었습니다. 네. 근데 당시 그 사업을 주도했던 양빈이라고 하는 중국의 사업자가 탈세라든가 주가 조작 때문에 중국 당국에 그냥 체포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일이 유야무야 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북한과 사업을 할 때는 조심하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 사업이 중단되거나 아니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이런 분석이 일어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직까지는 중국 정부가 북한의 금강산 개발 투자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입장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기업가들 같은 경우는 중국 당국이 앞서서 투자에 대한 어떤 환경이나 분위기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조금 투자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이것이 현재 중국의 분위기라고 하네요. 네. 금강산을 포함한 북한의 개별 관광 추진, 과연 남북 관계 개선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글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북한 당국이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남북 관계 개선은 뭐 어느 정도 좀 좋은 분위기를 연결될 수도 있겠죠.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까지 기대하고 있어요. 네. 이것이 좀 잘 돼서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할 수도 있다. 또 그것이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하고 한반도가 좀 남북 관계 개선 때문에 좀 분위기가 좋아지면 트럼프 대통령도 또 북미 회담에 적극 나설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정체되어 있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 협상도 다시 좀 한 걸음 진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첫 단추로 지금 개별 관광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건데요. 문제는 그것이 과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 협상에 미치는 힘, 영향력이 과거만큼 될 것이냐. 확실히 1, 2년 전에는 남북 사이의 어떤 관계 개선 노력이라든가 또는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북핵 회담에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도 과연 그럴 것이냐. 이것은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은 그와 같은 파괴력, 영향력은 많이 줄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대는 하지만 답방이라든가 아니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으로까지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가능성은 그렇게 높은 상황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화제를 좀 전환해서요. 북한 내부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당 부위원장 5명을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표적으로 대미 협상 담당으로 알려진 리용호 외무상과 리수용 국제담당 부위원장이 해임됐다고요. 네. 아무튼 북한이 지난해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서 당내 주요 보직 인사를 했는데 네. 그 윤곽이 이제 이번에 어느 정도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이 그 항일 빨치산 1세인 황순이라고 하는 사람의 장례를 국장으로 치렀는데 그때 당과 정부 그리고 군 간부 70여 명으로 구성된 국가장의위원회 명단을 발표했어요. 그 명단을 보면서 이제 대략 어떤 사람들이 물갈이 됐는지를 이제 지금 추론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근데 뭐 대체적으로 보면 세대 교체 같아요. 나이 든 원로들이 이제 좀 물러나고 네. 젊은 사람들이 또는 중진 간부들이 등장하는 이런 모양새라고 보이는데 눈에 띄는 대목이 이제 바로 그 대목입니다. 그 리용호 외무상 사실상 북미 회담을 총괄했던 리용호 외무상이 자리를 내놓고 그 뒤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리성권이 차지하게 됐다. 이 대목이 지금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죠. 네. 이번 외무상 교체 배경에 대해서도 현재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일각에서는 북미 대화에 북한이 앞으로 대미 협상은 없을 것 이런 강경 입장을 천명한 것이라는 관측도 좀 있는데요. 네네.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겉보기에는 그런 측면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연말까지 막 시한을 정해놓고 미국이 빨리 입장을 바꿔서 와라 이렇게 하면서 막 그 미사일 엔진 실험도 하고 막 했단 말이죠. 그리고 끝내 미국이 나타나지 않자 새로운 전략 무기를 보게 될 것이다. 뭐 엄청난 말하자면 압박을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놓고 볼 때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좀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리고 그걸 담당할 사람으로 리선권을 기용한 게 아니냐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제가 볼 때에는 그 강경한 입장이라는 게 레드라인, 그러니까 한계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북한이 추가로 강경하게 뭘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핵실험을 다시 한다거나 아니면 장거리 미사일을 직접 발사해버린다거나 이런 정도의 도발이라면 아마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그것을 금지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북미 협상 자체가 상당 기간 깨져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넘지 않은 선에서 강경책을 쓴다는 게 마땅한 수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위기는 그렇게 유도하고 있지만 실제로 강경 노선으로 북한이 선회하기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사람을 바꿨느냐? 아마 그건 그거 같아요. 북한이 어떤 노선 전환 그리고 치밀한 전략 수정에 기초해서 사람을 바꿨다기보다는 리수영 외무상을 통해서 그동안 북미 협상을 해왔는데 결과적으로 성과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인한 답답함, 초조함 그리고 리용호 그러니까 그 외무상에 대한 일종의 경질성 인사 조치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바꿔놓고 한번 해보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것이 치밀한 전략 수정이라든가 짜임새 있는 어떤 책략 차원에서 고도로 계산된 인사냐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한국 정부의 북한 개별 관광 추진에 대해 살펴봤고요. 북한의 주요 보직 인사에서 당 부위원장 절반이 교체된 배경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